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며 실질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리처드 존슨 대량 살상 무기 WMD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워싱턴 민간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미한 전략포럼 2021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를 최우선 도구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동시에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약속 이행을 분명히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ve made very clear our interest in reaching out, but in the meantime, if we're not getting feedback from the DPRK and understanding that COVID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is, then we have to do other things to make sure that we uphold and maintain strategic stability in the region and protect our allies and partners. 존슨 부차관보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유엔 제재 체계와 미국의 제재를 유지하고 완전히 이행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재는 위협을 감수하고 방지하며 확산에 대응하는 도구이지 징벌의 수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o enforce the resolutions, particularly preventing North Korea from receiving illicit refined petroleum and helping to deny the revenue from illicit sources that come from their WMD and missile programs. And so that effort will continue and it needs to be underway. 존슨 부차관보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면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은 다른 상황에 있으며 미국은 잘 조율된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협상에는 상대가 필요하다며 북한 측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한국의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이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의심을 품을 수 있다며 북한을 궤도에 계속 둘 수 있도록 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와 평화의 장을 열 입구가 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mark a meaningful entry point for to Korea and United States to shape this new order by opening up venue for denuclearization dialogue and the peace talks.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대북 관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밝혔습니다. I'm highly doubtful because one thing that we one good thing that came out of the Hanoi summit is that we understand what Kim wants, and Kim wants significant sanctions relief. 수미테리 국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향후 6개월 동안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평화 공세를 번갈아 시도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국제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동맹의 분열이라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은 전 세계와 영내 시급한 과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일본, 한국 순방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첫 아시아 순방을 통해 미일 동맹의 폭넓은 기회를 논의하고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한일 양국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오는 17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이 미한일 3국 외교차관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이에 앞선 16일에는 한국 측과 18일에는 일본 측과 각각 양자 회담을 통해 지역과 양국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포함한 미일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퀼리노 사령관과 기시 방위상이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미일 동맹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영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데 따라 대응 태세 유지를 위한 각종 공동훈련 실시와 다국적 협력 추진 등에 대해 양국군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양국군 간 11차 합동 고위급 리더십 세미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한 아퀼리노 사령관은 지난 10일 야마자키 고지 일본 자위대 통합 막료장과 함께 세미나를 주재하고 급변하는 영내 안보 환경에서 미일 동맹은 60년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열차 통행 재개 등 북중 국경 무역이 이달 중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11월 중순이 지난 현재 국경 봉쇄 조치 해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차는 물론 트럭들도 이 일대에서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오이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을 촬영한 지난 15일 위성사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신의주로 돌아가기 위해 이곳 야적장에 대기하던 컨테이너 트럭들로 북적이던 곳이지만 지금은 차량 한 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국정원과 일부 언론들이 두 나라의 국경 무역이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11월 중순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의주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의주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지난 11일자 위성사진에는 열차가 역에 여러 선로들을 채우고 있었는데 이들 열차들은 다음 날인 12일은 물론 14일과 15일에도 움직이지 않은 듯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더 정확한 상황 분석은 어렵지만 최소한 열차 운행이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3월에서 4월 신의주에서 동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의주 공항을 화물 소독시설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단둥에서 건너온 열차가 통행할 수 있는 선로까지 연결된 상태지만 열차의 움직임은 물론 열차에서 하역된 화물을 다시 북한 전역으로 옮기는 트럭 등도 전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의주와 단둥은 북한과 중국의 전체 무역 중 차지하던 비중이 가장 큰 국경 무역이 이루어지던 곳입니다. 두 나라 무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선박 등을 이용한 무역과 달리 여전히 국경지대 육로를 통한 무역이 재개되지 않으면서 양국의 무역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29%, 대북 제재 이전 시점인 2015년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북 제재로 인해 이미 망가진 북한 경제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t's likely always going to need inputs from abroad, be they either for its own industry, be they energy resources, or to be honest, food, simply because North Korea is going to be unlikely to be able to feed itself. 이런 가운데 최근 단둥 일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육로를 통한 무역 재개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단둥시 질병관리당국은 지난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대우하지 않고 강제 북송하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5일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국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 중국 정부의 최근 입장 표명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여러 국제 의무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또 이를 중국으로의 불법 입국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국이 회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이런 원칙은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과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국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중국 구금시설에 어린이 등 북한인 1,170명이 구금돼 다수가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정서와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 3명이 자세한 정보와 법적 근거를 요구하며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들로 중국의 출입국 절차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며 중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북한인들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납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은 납북 일본인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피랍 44주년에 하루 앞선 14일 일본 니가타시에서 집회를 열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납북 일본인 문제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메구미 씨의 어머니인 요코타 사키에 씨는 이날 집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새로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진전시킬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에 남겨진 일본인들의 귀환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기시다 총리에게 촉구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메구미 씨는 13살이었던 1977년 11월 15일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중 실종됐으며 메구미 씨의 부모는 실종 20년 뒤에 딸이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13명의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며 5명을 돌려보내고 메구미 씨 등 8명은 숨졌다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13명보다 4명이 더 많은 17명을 납북 피해자로 파악하고 모든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각적인 송환, 진상규명과 납치범 인도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